모택동 사상과 중국 혁명 제2장 모순론 3. 모순의 특수성. 이번 편은 지난 두 편에 비해서 조금 깁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모순은 모든 사물의 발전 과정에 존재하며 각각 사물의 발전 과정에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있는데, 이것이 모순의 일반성, 즉 절대성이라는 것으로 위에서 이미 설명하였다. 지금부터 모순의 특수성, 상대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몇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순은 물질의 각종 운동 형태 속에서 특수성을 띠고 있다. 사람이 물질을 인식한다는 것은 물질의 운동 형태를 인식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계에는 운동하는 물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물질의 운동은 반드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물질 운동 형태에 대해서는 각 물질의 운동 형태의 공통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그 사물의 특수성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각 사물 운동 형태의 질적 차이에 유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의하여야만 사물을 구별할 수 있다. 어떠한 운동 형태든지 그 내부에는 모두 자체의 특수한 모순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 특수한 모순은 그 사물이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특수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세계의 여러 가지 사물이 천차만별한다는 것의 내재적 원인과 근거이다. 자연계에는 수많은 운동 형태가 존재한다. 기계적 운동, 소리, 빛, 열, 전류, 분해, 화합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 물질의 운동 형태들은 서로 의존하면서 본질적으로 서로 구별된다. 각각 물질의 운동 형태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본질은 그 자체의 특수한 모순에 의하여 규정된다. 이러한 사정은 자연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 및 사상 현상에도 마찬가지로 존재한다. 각각의 사회 형태 및 사상 형태는 각각 자기의 특수한 모순과 특수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 과학 연구는 과학의 연구 대상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모순성에 근거하여 구분된다. 따라서 어느 한 현상의 영역에 특유한 어느 한 가지 모순의 연구는 어느 한 과학 부문의 대상을 구성한다. 예를 들면 수학의 양수와 음수, 기계학의 작용과 반작용, 물리학의 음전기와 양전기, 화학의 분해와 화합, 사회과학의 생산력과 생산관계, 계급과 계급 간의 상호투쟁, 군사학의 공격과 방어, 철학의 유심론과 유물론, 형이상학과 변증법 등은 모두 특수한 모순과 특수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과학의 연구 대상이 된다. 모순의 일반성을 인식하지 않으면 사물의 운동 발전의 보편적 원인은 보편적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모순의 특수성을 연구함이 없이는 한 사물과 다른 사물과의 특수한 본질을 구분할 수 없으며 사물 운동 발전의 특수한 원인이나 특수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며 사물을 구별할 수도 없고 과학의 연구 분야를 나눌 수도 없다. 인류 인식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말하자면 항상 개별적인 특수한 사물의 인식으로부터 일반적인 사물의 인식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람들은 언제나 먼저 다양한 사물의 특수한 본질을 인식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아가서 각 사물의 공통된 본질을 인식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공통된 본질을 인식한 후
이런 공통된 본질에 대한 인식을 지식으로 하여 아직 연구되지 않았거나 아직 깊이 연구되지 않은 각종 구체적 사물을 계속 연구하여 그 특수한 본질을 찾아낸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런 공통된 본질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풍부하게 발전시키고 있으며 그것을 사멸되지 않게 한다. 이것은 인식의 두 과정인데 하나는 특수로부터 일반에 이르는 과정이며 하나는 일반으로부터 특수에 이르는 과정이다. 인류의 인식은 언제나 이렇게 순환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순환은 엄격히 과학적 방법에 의거하였다면 인류의 인식을 한 단계 높이며 인류의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교조주의자들이 범한 오류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모순의 특수성을 연구하여 각각 사물의 특수한 본질을 인식하여야만 모순의 일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고 각 사물의 공통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데 있다. 둘째는 사물의 공통의 본질을 인식한 뒤에도 아직 깊이 연구되어 있지 않았거나 새로 생겨난 구체적인 사물을 계속해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중국의 교조주의자들은 구체적 사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거부하면서 보편적인 진리를 허공에서 주어진 것으로 보고 진리를 막연하게 순수한 추상적인 공식으로 바꾸어 버려 인류가 진리를 인식하는 과정을 완전히 왜곡하고 회피하여 버렸다. 그들은 인류 인식의 두 과정이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것, 특수에서 일반으로, 일반에서 특수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으므로 마르크스 주의의 인신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모든 물질의 운동 형태는 특수한 모순성과 본질을 연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각 물질 운동 형태의 각 과정의 특수한 모순과 그 본질도 연구하여야 한다. 모든 운동 형태의 실제적인 발전 과정은 모두 다르다. 우리의 연구활동은 이 점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안 된다. 각각 다른 모순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상계급과 자산계급과의 모순은 사회주의 혁명의 방법으로 해결되며 인민대중과 봉건제도의 모순은 민주주의 혁명의 방법으로 해결되며 식민지와 제국주의의 모순은 민족혁명전쟁의 방법으로 해결되며 사회주의 사회의 노동자 계급과 농민 계급의 모순은 농업의 집단화와 농업기계화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공산당 내부의 모순은 비판과 자기 비판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사회와 자연과의 모순은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한다. 과정이 변화하면 낡은 과정과 낡은 모순이 소멸되고 새로운 과정과 새로운 모순이 발생하며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도 다르게 된다. 러시아의 2월 혁명과 10월 혁명을 해결한 모순과 모순을 해결하는 사용한 방법도 근본적으로 다르다. 서로 다른 모순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엄격히 지켜야 할 원칙이다. 교조주의자들은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그들은 각종 혁명 상황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며 서로 다른 모순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므로 모든 사물에 동일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혁명을 좌절시키거나 잘 할 수 있는 일도 공격하고 있다. 사물 발전 과정의 모순의 특수성을 그 전체에서 상호 관련성을 사물 발전 과정의 본질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물 발전 과정 가운데 있는 모순의 특수성을 분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과정의 본질을 분석할 수 없다. 우리는 이 점도 주의를 기울여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각각의 사물은 그 발전 과정에 많은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자산계급 민주주의 혁명 과정에서는 중국 사회의 각 계급과 제국주의와의 모순, 인민대중과 봉건제도의 모순, 무산계급과 자산계급의 모순, 농민이나 도시 소자산 계급과 자산 계급의 모순, 그리고 반동적 지배 집단들 간의 모순 등 그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모순들은 각각 특수성이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취급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각각 모순의 양 측면도 각각 그 특징이 있으므로 역시 일률적으로 취급하여서는 안 된다. 중국 혁명에 관계되는 것은 각각의 모순을 총체적으로 모순의 상호 관련해서 그 특수성을 이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모순되는 각 측면을 연구하여야만 전체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모순의 각 측면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각각의 측면이 각각 어느 정도의 특정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각각 어떠한 구체적 형태로 상대측과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모순되는 관계에 있는가, 서로 의존하면서 서로 모순되고 있을 때와 그 의존이 와해된 후에는 각각 어떠한 구체적 방법으로 상대측과 투쟁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레닌이 마르크스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것, 마르크스주의의 진수는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점을 두고 한 말이다. 레닌 전집 제31권 공산주의 참조. 중국의 교조주의자들은 레닌의 이 교시를 어기고 있으며 그들은 어떤 사물이든지 깊게 탐구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일 없이 글을 쓰거나 연설을 함으로써 언제나 알맹이 없이 미사여구만 늘어놓는 좋지 못한 상황만 만들고 있다. 문제를 연구하는데 주관적, 일면적, 표면적이어서는 안 된다. 주관적이란 객관적으로 문제를 볼 줄 모르는 유물론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볼 줄 모르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실천론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일면적이란 문제를 전면적으로 볼 줄 모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중국은 이해하는데 일본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이다. 공산당은 이해하는데 국민당은 이해를 못하는 것이다. 무산계급은 이해하는데 자산계급은 모르는 것이다. 농민은 이해하는데 지주를 모른다. 순조로운 상황은 이해하는데 어려운 것은 이해 못한다. 과거는 아는데 미래는 모른다. 개별은 이해하는데 전체는 모른다. 결점은 이해하는데 성과는 이해하지 않는다. 원건은 이해하는데 피고는 이해하지 않는다. 혁명의 비밀 공작은 이해하는데 혁명의 공개적 활동은 모르는 것 등이 그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모순의 각 측면의 특징을 모르는 것이다. 이것을 일면적으로 문제를 보는 것이라고 한다. 혹은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며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는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 없으며 혁명의 임무를 완수할 수 없으며 맡겨진 일을 훌륭히 해낼 수 없으며 당내의 사상투쟁을 옳게 진행시킬 수 없다. 손자는 군사론에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말하였는데 손자 제3권 모공편 참조. 이것은 전쟁하는 쌍방을 말한 것이다. 당나라의 위징은 양쪽 말을 들으면 밝고 한쪽 말만 들으면 어둡다고 말하였는데 위징 580부터 643년 은 당나라 초기의 정치가이며 역사학자이다. 이 글은 자치통감 제192권 참조. 그도 역시 일면적인 것에 오류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동지들은 문제를 흔히 일면적으로 보기 때문에 자주 실패한다. 수호전에서 송강은 축가장을 3번 공격했는데 수호전은 북송 말년의 농민전쟁을 묘사한 소설이며 중국의 4대 명작
수호전서역의 삼국지연이 홍루몽 중 하나이다. 송강은 이 소설의 주요 인물이다. 축가장은 농민전쟁의 근거지인 양산박 부근에 있으며 이 마을의 통치자 축조봉은 악질지주이다. 송강이 축가장을 3번 공격했는데 2번은 상황이 불투명하고 방법이 옳지 못하여 패전하였다. 그는 그 후 방법을 고쳐 상황을 조사하여 미로를 잘 알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이가장, 호가장과 축가장과의 동맹을 깨뜨렸으며 적의 진지에 복병을 배치하고 히랍신하의 목마개책과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여 3번째는 승리하였다. 수호전에는 유물 변증법의 신뢰가 많은데 3번의 축가장 공격은 가장 좋은 신뢰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목마개란 히랍신화에 나오는 유명한 목마이다. 트로이 목마라고 하죠. 전설에 의하면 고대의 히랍 사람들은 트로이 성을 오랫동안 공략하지 못하였다. 나중에 그들은 철거하는 척하면서 성 밖에 병영에다 뱃속에 용사들을 숨겨놓은 커다란 목마를 남겨놓았다. 트로이 사람들은 이것이 적의 계책인 줄 모르고 목마를 전리품이라고 성내에 가져갔다. 밤이 깊어지자 용사들은 목마에서 뛰쳐나와 트로이 사람들이 전혀 방비를 하지 않고 있는 틈을 타서 성 밖에 군대와 연합하여 신속하게 트로이 성을 공략하였다. 레닌은 대상을 참으로 알기 위해서는 그 모든 측면, 관련 및 매개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완전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전면성의 요구는 인식의 오류와 경직화를 막아줄 것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이 말을 명심하여야 한다. 표면적이란 모순의 총체와 모순의 제 측면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고 모순의 특징을 세밀하게 연구할 필요성을 부인하고 다만 모순의 형상만을 보고는 모순을 해결하려고 문제에 답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일을 처리하며 전쟁을 지휘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는 일을 해결할 수 없다. 중국의 교조주의 경험주의의 동지들이 오류를 범하는 이유는 사물의 관찰하는 그들의 방법이 주관적이고 일면적이고 표면적이기 때문이다. 일면적, 표면적인 방법도 역시 주관적이다. 왜냐하면 모든 객관적 사물은 본래 서로 관련되어 있고 내부 법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사실대로 하지 않고 단지 일면적, 표면적으로 봄으로써 사물의 상호 관련을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사물의 내부 법칙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이러한 방법은 주관주의적인 것이다. 레닌 전집 공회 현 시국의 트로츠키 부활인의 오류에 관하여 참조. 사물이 발전하는 전 과정에서 모든 운동은 그 상호 관련 속에서 그 각 측면의 상황에서 그 특징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과정마다 발전하는 각 단계에도 그 특징이 있는 만큼 거기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물의 발전 과정의 근본 모순과 이 근본 모순에 의하여 규정되는 과정의 본질은 과정이 완결되지 않으면 소멸되지 않는다. 그러나 사물 발전의 긴 과정의 각계 발전 단계에서의 상황은 흔히 서로 구별된다. 왜냐하면 사물 발전 과정의 근본 모순의 성격과 그 과정의 본질은 변화하지 않으나 이 근본 모순은 그 긴 과정에 있어서의 각 발전 단계에서 차츰 격화되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본 모순에 의하여 규정되는 다양한 모순 가운데는 격화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일시적, 부분적으로 해결은 완화되는 것도 있고 새로 발생하는 것도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사물의 과정에는 각각의 단계가 있는 것이다. 만일 사물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의 각각의 단계에 유의하지 않으면 사물의 모순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면 자유경쟁 시대의 자본주의가 제국주의로 발전한 때에 무산계급과 자산계급의 근본적으로 모순되는 두 계급의 성격과 이 사회의 자본주의적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두 계급 간의 모순이 격화되었으며 독점 자본과 자유 자본 간의 모순이 발생하였으며 종주국과 식민지 간의 모순이 격화되었으며 각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모순과 각국의 발전에
불균형적 상태에 따라 기인되는 모순이 특히 첨예하게 나타났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의 특수한 단계, 제국주의 단계가 형성되었다. 레닌주의가 제국주의와 무상계급 혁명시대의 마르크스주의로 된 것은 스탈린과 레닌이 이 모순들을 정확하게 설명하였으며 이 모순들을 해결하는 무상계급 혁명의 이론과 전술을 올바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신의 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중국 자산 계급 민주주의 혁명 과정의 상황을 보더라도 역시 몇 개의 특수한 단계가 있었다. 특히 자산 계급이 영도한 시기의 혁명과 무상 계급이 영도한 시기의 혁명과는 크게 다른 두 역사적 단계로 구별된다. 무상계급의 영도는 혁명의 면모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계급관계의 새로운 조절, 농민혁명의 광범한 전개, 반제국주의 및 반봉건주의 혁명의 철저성, 민주주의 혁명에서 사회주의 혁명으로서의 전환 가능성 등이 나타났다. 이것들은 자산계급이 혁명을 영도하는 시기에는 나타날 수 없었던 것이다. 비록 전체 과정에서 근본 모순의 성격, 과정의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의 성격, 그 반대 측면은 반식민지 반봉건적 성격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이 긴 기간에 신의 혁명의 실패와 북양 군벌의 통치, 제1차 민족통일전선의 수립과 1924년부터 1927년 혁명, 통일전선의 분열과 자산계급의 반혁명으로의 전락, 새로운 군번들 간의 투쟁, 토지혁명전쟁, 제2차 민족통일전선의 수립과 항일전쟁 등의 큰 사건이 있었고 20여 년 동안에 몇 개의 발전 단계를 거쳤다. 이 문단에서 일단 그 중요한 인물이 손문이 있고 그 원세계가 있겠네요. 중국의 그 유명한 배우 성룡 있잖아요. 성룡이 출연한 영화 중에 신의 혁명인가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보시면 시대 상황 이해하는 데 도움될 겁니다. 이러한 각 단계에는 어떤 모순은 격화되고 예를 들면 토지혁명전쟁과 일본의 동북사성의 침입, 동북사성이란 당시 중국 동북부의 요령, 길림, 흑룡강, 열화성은 1955년에 취소되었다. 열화성의 관할구역은 하북성, 요령성, 내몽골 자치구에 나뉘어 속해 있었다 등 4개성을 가리킨다. 모택동 선집, 일본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전술에 대하여 참조. 동북사성의 침입, 어떤 모순은 부분적 일시적으로 해결되고 예를 들면 북양 군벌이 소멸된 것과 우리가 지주의 토지를 몰수한 것, 어떤 모순은 다시 발생하는 예를 들면 새로운 군벌 사이의 투쟁, 남방의 각 혁명 근거지가 상실된 후 지주가 토지를 다시 빼앗아간 것 등의 특수한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 사물의 발전 과정의 각 발전 단계에서 모순의 특수성을 연구하려면 그 과정의 전체를 고찰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각 단계 모순의 각 측면도 고찰하여야 한다. 국공양당을 예로 들어보자. 국민당은 제1차 통일전선 시기에는 손문의 러시아와 공산당과 연합하여 노동자와 농민을 원주하는 3대 정책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혁명적이고 생기가 있었으며 각 단계의 민주주의 혁명의 동맹이었다. 3대 정책이라는 게 삼민주의라고 하죠. 그러나 1927년 이후 국민당은 이와 상반되는 방향으로 변하였고 지주와 대자산계급의 반동 집단으로 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1936년 12월 서한사변 이후에는 내전을 중지하고 공산당과 연합하여 일본 제국주의를 공동으로 반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이 국민당의 3단계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에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제1차 통일전선 시기의 중국 공산당은 아직 미력한 당으로 1924에서 1927년 혁명을 비록 성공적으로 영도하였지만 혁명의 성격, 임무 및 방법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미숙함을 나타냈다. 따라서 혁명의 후기에 나타난 진독수주의, 진독수는 우경기회주의자라고 하죠.
진독수는 1897부터 1942는 안희성 회령 출신이다. 그는 오사 신문화운동의 주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오사운동 후에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고 선전하였으며 중국 공산당의 주요 창당자의 한 사람으로서 당 창건 후 처음 6년 동안 당의 주요 지도자로 활동하였다. 진독수의 우경기회주의란 1927년 상반기에 나타난 진독수를 대표자로 하는 우경투항주의적 오류를 가리킨다. 당시 진독수는 농민대중, 도시, 소자산계급 및 중자산계급에 대한 영도권, 특히 무장력에 대한 영도권을 포기하였으며 연합만을 주장하고 투쟁을 부인하면서 국민당 우파의 반인민적 음모활동에 대하여 타협투항의 정책을 취하였다. 더욱이 대지주, 대자산계급의 대표자인 장개석 왕정이가 혁명을 배반하고 인민에게 불의의 습격을 가할 때 중국 공산당과 광범한 혁명적 인민들이 효과적인 저항을 조직할 수 없게 함으로써 제2차 국내 혁명전쟁이 실패로 돌아가게 하였다. 그해 7월 8일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한구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혁명이 실패한 경험과 교훈을 종합하고 당 중앙에서의 진독수 우경투항주의의 지배를 끝냈다. 그 후 진독수는 혁명의 전망에 대하여 비관, 실망하고 트로츠키파의 관점을 받아들여 당내에서 지지그룹을 모아서 반당 활동을 감행해서 1929년 11월 출당되었다. 진독수는 1932년 10월 국민당 정부에 체포되었다가 1937년 8월 추록하였다. 그리고 1942년 사천성 강진에서 병사하였다. 모택동 선지, 중국혁명전쟁의 전략문제 참조. 그러니까 그 좌경기회주의가 우경기회주의가 있는데 우경기회주의가 더 문제다. 뭐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더 위험하다. 따라서 혁명의 후기에 나타난 진독수주의를 허용함으로써 혁명은 실패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1927년부터는 토지혁명전쟁을 성공적으로 영도하였고 혁명 군대와 혁명 근거지를 만들었지만 역시 모험주의의 오류를 범함으로써 군대와 근거지에 매우 큰 손실을 주었다. 1935년 이후는 모험주의의 오류를 올바르게 공격하고 새로운 항일 통일 전선을 이끌게 됨으로써 이 위대한 투쟁은 올바르게 발전했다. 이 단계에 와서 공산당은 두 차례의 혁명의 시련을 거친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당으로 되었다. 이것이 중국 공산당의 3단계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도 역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이와 같은 각각 발전 단계의 특징을 연구하지 않고는 양당의 특수한 상호관계, 통일전선의 형성, 분열, 재수립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경보다 좌경이 왜 차라리 낫냐 그러면 좌경은 바로잡기가 쉽대요. 그런데 양당의 여러 가지 특징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양당의 계급적 기초 및 이로 인하여 형성된 각 시기에 있어서 양당과 그 밖의 측면과의 모순과 대립이다. 예를 들면 국민당은 처음에 공산당과 연합할 때 한편으로는 제국주의와의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제국주의를 반대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민대중과의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말로는 노동인민에게 많은 이익을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매우 적은 이익을 주었거나 전혀 주지 않았다. 반공전선을 추진할 때에는 제국주의, 봉건주의와 공동으로 인민대중에 반대하고 인민대중이 혁명에서 얻은 모든 이익을 포기하게 하여 인민대중과의 모순을 격화시켰다. 그리고 항일 시기에 와서는 국민당은 일본 제국주의와의 모순 때문에 한편으로는 공산당과 연합하려 하면서 동시에 공산당과 인민에 대하여 그 투쟁과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다. 공산당은 어느 시기에 있어서나 인민 대중과 함께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의 항일 시기에 있어서 국민당이 항일할 것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공산당은 국민당과 봉건 세력에 대하여 온건한 정책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당은 연합하거나 투쟁하기도 하며 양당이 연합하고 있는 시기에도 연합하면서 투쟁하는 복잡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만약 이러한 모순의 제 측면의 특징을 연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양당의 쌍방과 그 밖의 측면과의 관계를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양당의 상호관계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모순의 특징을 연구하든지 각각 물질 운동 형태의 모순, 각각의 운동 형태의 각 발전 과정에서의 모순, 각 발전 과정의 모순의 측면, 각 발전 과정의 각 발전 단계에서의 모순 및 각 발전 단계에서의 모순의 각 측면 등 이러한 모든 모순의 특징을 연구하는 데에는 주관적인 자의성은 허용될 수 없으며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 구체적 분석을 도외시하고는 어떠한 모순의 특징도 인식할 수 없다. 우리는 구체적 사물에 대하여 구체적 분석을 하라는 레닌의 말을 항상 기억하여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 분석은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우리에게 좋은 전범이 되고 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사물의 모순의 법칙을 사회와 역사 과정의 연구에 적용하여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착취 계급과 피착취 계급의 모순, 이들 모순들에 의하여 생겨난 경제적 토대와 정치 및 사상 등의 상부 구조의 모순을 파악하고 이들 모순이 왜 불가피적으로 서로 다른 각종 계급 사회에서 서로 다른 각종 사회혁명을 일으키게 되는가를 파악하였다. 마르크스는 이 법칙을 응용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경제 구조를 연구할 때 이 사회의 기본 모순이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사적 소유 사이의 모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모순은 개별 기업에 있어서 생산의 조직성과 사회 전체에서의 생산의 무조직성 사이의 모순으로서 나타난다. 이 모순의 계급적 현상이 자산계급과 무산계급 사이의 모순이다. 사물의 범위가 대단히 넓으며 그 발전이 무한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일반성이던 것이 다른 경우에는 특수성으로 변한다. 이와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특수성이던 것이 다른 경우에는 일반성으로 된다. 자본주의 제도의 생산의 사회화와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자의 모순은 자본주의가 존재하며 발전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것으로서 자본주의에서 보면 모순의 일반성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이러한 모순은 계급사회 일반의 어떤 역사적 단계의 것이고 계급사회 일반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서 보면 모순의 특수성이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자본주의 사회의 이 모든 모순의 특수성을 밝혀내자 계급사회의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의 일반성도 보다 깊고 충분하고 보다 완전하게 밝혀졌다. 특수한 사물은 보편적인 사물과 관련되어 있고 각각 사물 내부에는 모순의 특수성뿐만 아니라 모순의 일반성도 포함되어 있다. 일반성은 특수성의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물을 연구할 때 사물 내부에 존재하는 특수성과 일반성의 양측면과 그 상호 관련을 어떤 사물과 그 밖에 많은 사물과의 상호 관련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탈린은 자기의 유명한 저작 레닌주의 기초에서 레닌주의의 역사적 기원을 설명할 때 레닌주의가 생겨난 국제적 환경을 분석하고 제국주의의 하에서 이미 발전한 자본주의의 재모순을 분석하고 이 모순들이 무산계급 혁명을 실천의 문제로 만들어 자본주의를 직접 비판하기 좋은 조건으로 만들었다고 분석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왜 러시아가 레닌주의의 발상지가 되었는가를 분석하고 왜 짜르가 러시아가 당시 제국주의의 모든 모순의 중심이 되었는가, 왜 러시아 무산계급이 세계 무산계급 혁명의 전이대로 될 수 있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리하여 스탈린은 제국주의의 모든의 일반성을 분석함으로써 레닌주의는 제국주의 및 무산계급 혁명 시대의 마르크스주의라는 것을 설명하였으며 이 일반적 모순에 있어서의 짜르의 러시아 제국주의 특수성을 분석함으로써 러시아가 무산계급 혁명의 이론 및 전술의 모태가 되었다는 것, 이러한 특수성 가운데는 벌써 모순의 일반성이 포함되고 있음을 설명하였다. 스탈린의 이와 같은 분석은 모순의 특수성과 일반성의 그 상호 관련을 인식하는 데 모범이 되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 레닌과 스탈린은 변증법을 객관적 현상의 연구에 응용할 때에 어떠한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이며 실제적 운동에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 분석으로부터 현상 속의 구체적 모순과 모순되는 각 측면의 구체적 위치 및 모순의 구체적 상호관계를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중국의 교조주의자들은 이러한 연구 태도가 없기 때문에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하였다. 우리는 교조주의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이런 연구 태도를 배우지 않으면 안 되며 이 밖에 다른 연구 방법은 없다.
모순의 일반성과 모순의 특수성의 관계는 모순의 일반성과 개별성의 관계이다. 모순의 일반성이란 모순이 모든 과정에 존재하며 모든 과정에 시중 일관되어 있으며 모순이 운동이며 사물이며 과정이며 사상이라는 것이다. 사물의 모순을 부인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서고금의 일반적 진리로서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모순은 일반성이며 절대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성은 모든 개별성 가운데 존재한다. 따라서 개별성이 없으면 일반성도 없다. 만일 모든 개별성을 제거한다면 무슨 일반성이 있겠는가? 개별성은 각각의 모순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모든 개별성은 모두 조건적으로, 일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상대적인 것이다. 일반성과 개별성, 절대성과 상대성에 관한 명제는 사물의 모순에 관한 문제의 정수이며 이것을 파악하지 않는 것은 변증법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자주